물권 총론, 물권적 청권 문제, 5번부터 할 차례죠. 자, 5번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이게 소멸시효예요.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과, 시간 경과의 효과, 이거를 시효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시효가 있어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의 경우에는 천년 만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하고 같이 운명 같이 하기 때문에. 2번 지난 시간에 봤죠? 침해 원인, 불가항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3번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을 의미하고요. 방해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방해 매제 청구권 요건에서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이 손해가 뭐였었죠? 방해의 결과, 방해의 결과.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건 손해라 그랬죠. 그거하고는 구별된다. 4번. 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신 행사할 수가 있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물건을 병이 가져갔을 때 을은 임차인으로서 물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니까 소유자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 행사. 그래서 업자가 틀렸죠.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유치권이 침해되면 점유권으로 보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거 4번. 6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또 나왔네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2번. 타인 토지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사가지고 점유하는 자. 자, 지난 시간에 사례 형태로 말씀드렸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 이때 병은 등기는 이전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을 점유는 하고 있더라. 이때 건물 소유권자가 아닌 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단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점유하는 자 병은 갑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질문이죠. 3번은 허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땅인데 소유권자가 광개토 대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광개토 대왕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의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등기소 와가지고 광개토 대왕이란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놈을 찾아내서 그놈을 상대로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서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권적 청구에서 꼭 기억하자 그랬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를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이런 거. 이런 지문들이에요. 이런 거 이해 못하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갑이 땅을 을한테 팔았어요. 토지. 그래서 을을 등기 넘겨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 당시에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취소한 다음에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거예요. 결국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고요. 을은 말소 등기 의무자예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가 되고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고 따라서 을은 말소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이 말소를 하지 않고 선의의 병에게 팔아먹었다.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우리 110조 3항에 의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말소 등기 의무자 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 상황이에요. 을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선의 병에게 팔아먹음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단 말이죠.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말이죠. 왜 아니냐? 을의 말소 등기 의무는요, 채무가 아니에요. 원상회복 의무지. 계약상 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을의 말소 등기 의무는 갑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돌려줘야 될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무슨 의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을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지 계약상 채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그쵸?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불능으로 인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2번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 틀렸고 5번도 틀렸죠.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해 안 되고 또 넘어가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응? 7번 물권적 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소유권을 팔아먹은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2번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도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X. 3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에서 방해 또 나왔어요. 방해의 뜻. 이미 종결된 손해를 제외하죠.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방해의 결과, 그걸 말하는 거죠. 이미 정결된 손해란 방해의 결과를 말하게 되고 그 방해의 결과는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4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을 소유권과 분리할 수 있는가? 일단 안 된다.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에 걸리는가? 안 걸린다. 틀렸죠. 5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물권적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게